카메라 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쌤이라고 합니다. 미술 임용고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3일 수업인데요. 2015년이기 때문에 2016학년도라고 합니다. 카메라 틀기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내면적인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각오를 먼저 단단히 세워야 되겠다. 1월 달이지만 각오를 단단히 세우고 저는 커리큘럼을 1년간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대학교 4년 다니거나 대학원을 5학기 다니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년 시작해서 1년 끝날 때 올해 12월 달 시험에서 1차 합격하는 점수를 받도록 목표를 세워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로 여러분도 같이 임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 사실은 이게 이제 15년 12월에 시험을 보고 요게 2016년 1월에 1차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순 20일쯤에 2차 시험을 보고 2월에 최종 발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월 중순쯤에 연수를 가고, 연수 가면 각 도교육청마다 연수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 금액이 달라지지만 연수 끝나면 바로 연수비가 들어옵니다. 통장에. 이때부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배정된 학교로 가서 인사를 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쫙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학습 계획표를 세우고, 이미 선임 미술교사가 세웠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학급이 적은 학급이면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고, 그 세우는 것을 토대로 3월 2일 날 전체한테 인사하고 진행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고 3월 말일 날 여러분이 세웠던 그 교육 계획표가 도교육청으로 올라가서 이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일정을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공부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봐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 번민, 또 어떤 상처, 쓴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좋은 양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합니다. 두 번째, 임용공부를 전혀 안 했던 사람도 매우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고 그냥 따라오니까. 그 시험을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먼저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16학년도 합격 목표 1, 2월 기입형. 그래서 기초이론반입니다.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는데 기입형이 60% 이상을 1, 2월 달에 배울 겁니다. 1, 2월 달에 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가도 기입형 60%는 다 맞출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1, 2월 달 기초를 단단히 잡으셔야 돼. 아주 단단히.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1, 2월 달 수업이 10주 수업입니다. 과거에는 좀 더 했어요. 13주, 14주 했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수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시험 문제도 적게 나오고 내용거리도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막 괴롭힐 필요가 없고 편하게 공부하고 쉽게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 취지로 가겠습니다. 임용고시 출제 영역. 근데 이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출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보는 이 과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 범위에 따라서 문항수가 결정되거든요. 이 문항수는 곧 점수입니다. 점수예요. 2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여러분들 갖고 여기부터 머리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연구실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연구조교 선생님들하고 몇몇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2층 연구실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전략사무실이다 여기가. 전략사령부 사무실이다 라는 말까지 사용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되거나 자기 계획과 전략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면 연구실로 내려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실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말을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들어주고 믿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론 강사예요. 그런데 전국구 강사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대전은 여수, 목포, 광주, 전주, 익산, 대전, 충북, 조치원 정도까지 다 대전에서 와서 수업을 듣고, 대구는 마산,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경북권에서 다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여기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현 상태를 제가 탁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공부 상태, 그림 실력 상태, 마인드 상태, 그죠?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까지 수업을 끝까지 다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인드가 드냐면 내 식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식구. 좀 막말로 해서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울타리가 생기면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울타리 안에는 책임을 져야 돼. 성격상.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은 마인드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교육학 교수님도 계시고 실기학원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학 교수님들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교육학은 1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면접도 하고 수업 실현 강의도 해주시지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야.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야. 부담이 없고 대체로 교육학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강의하고 12월 달 한 달은 쉬시는 기간들이거든요.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고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힘들어요. 저만 12월 달 하루 내내 12월 한 달 내내 하루를 쉰 적이 없어. 멍청한 거지. 어쨌든 그래도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실기학원 원장님들은 물론 저와 같이 또 여러분들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분들은 실기학원을 운영해야 되는 맥락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욕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은 학원 운영적 측면을 바닥에 깔고 상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시험 제도가 1차 시험이 있고요. 1차에서 1.5배를 뽑아서 2차를 가는데 2차가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고 수업 교사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섞여서 요거 40점, 요거 30점, 요거 30점 이렇게 됩니다. 요게 10점, 요게 20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분포도로는 요거 30점, 요거 30점인데 대체로 제가 지금 첫날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학생들의 대다수가 2차 시험 보면 여기에 올인을 해요. 여기에.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실기 시험은 기본 점수가 있어요. 기본 점수. 이름만 내도 기본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인하면 곤란하고 이것도 잘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 아무리 용쓰는 재주를 부려도 여기에서 컷 점수에서 자기가 위로 10점 이상을 올라가면 얘는 그냥 놀고 그냥 바닥을 쳐도 합격합니다. 최종. 그러니까 여기에서 엎치락뒤치락 아무리 해도 요 10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본 점수도 주고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되겠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카페 그 질문 상담을 가봤더니 자기가 좀 그 그림도 잘 그리고 형태감도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 실기학원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 설명했던 1월부터 3월까지 실기학원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1월부터 3월까지 실기학원 다니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혀 손을 안 댔던 사람들, 수시로 합격해서 그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죠? 뭐 강사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림도 앵포리말만 합격하고, 대생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 경우는 한 번 손을 대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부담이 없는 기간이 1월부터 3월 정도고, 봄 이후부터는 남들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니까 공부하고 이제 그림 그리면 그 해는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실기학원 가는 건 개인차 변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를 놓고 보셔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실기를 잘 미리 닦아놓고 미리 잘해놓으면 뭐하나 1차에서 떨어지는데, 그럼 자기 친구는 2차 시험 보러 버스 타고 가는데 자기 밑에 손을 들어줘야 돼. 저겠다 뭐.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1차 컷 점수보다 자기 점수가 10점 이상 올라가면 돼요. 10점 이상.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죠. 15년 1월이고 2014년 2월 최종 합격, 서울에 합격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김지원 선생이라고요. 요번에 고맙게도 그 이제 1월 달에 이제 합격하고, 그러니까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실기시험 보고 나서 2차 수업 면접을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봐주려고 할 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맙게도 요번에 합격했던 선생님, 연구조교 선생님하고 몇몇 분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업실 하는 것도 좀 봐주고 자기 경험도 좀 얘기해주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그죠? 마음도 이쁘고. 자, 그 중에서 이분이 올 때마다 자랑을 해요. 자기는 실기 꽁찌였다고. 실기 꼴찌였대요. 12점인가 16점인가 받았어요. 30점에서. 그런데도 합격을 한 거야. 그런데도. 그 얘기는 여기서 점수가 엄청 높았거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일단 1차에서 점수를 확 올려야 돼요. 1차에서. 교육학도 남들보다 확 올라가야 되고, 거의 한 19점 정도 받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나머지가 수월해져요. 남들 할 때 같이 하면서도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낑낑낑낑 돼도 결국은 1차를 커트라인 정도 수준에서 겨우 합격을 하면 정말 불안하게 여기에 가는 거야. 모든 거에서 다 만점 맞아줘야 겨우 합격을 하거든. 왜냐하면 1.5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커트라인이야. 자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그 전략에는 시험 제도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서 출제 영역 범위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에서 배우는 보편적인 과목들이 여기 쫙 있어요. 미술교육학, 조형론, 한국미사, 동양미사, 서양미사, 미술학,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미술교육학은 보통 평가원에서는 이걸 미술교육학이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평가원은 모든 교과 다 있으니까, 그죠? 교과 교육학이라는 말을 써요. 국가에서는, 평가원에서는 교과 교육학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미술과만 해당하니까 미술교육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가 영역, 자, 4칸이 있어요. 요거 4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술교육 이론 및 사상, 미술과 교육과정, 미술과 교수 방법, 미술교육 평가. 얘네들이 최소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작년에는 얘가 2문제 나왔고, 올해는 한 문제 나왔고,
너 눈 있니? 아이스 너. 그게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미술과 교육과정 한 문제 나왔고, 미술과 교사수 방법, 서술형 나옵니다. 평가 역시 교사수 방법 혹은 평가로 서술형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오늘 붉은색 칠하는 거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무섭지? 정신 안 차리면 한 문제 날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어쨌든 요게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범위를 보고 아, 나는 뭐가 자신 있다. 나는 뭐가 자신 없는데. 한국미술사 한 점만 얻어 막 머리가 지긋지긋해. 뭐 이런 상태가 있다면 미리미리 전략상 자기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범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계획표를 세우고 거기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진도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양미술사 어려워요. 하지만 서양미술사 문항수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따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도판을 모읍니다. 도판이 뭔지 아시죠? 도판이 뭐예요? 그림. 도판을 모으는 스터디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판 몰라도 돼요. 시험. 도판 몰라서 틀리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도판 많이 안 나와. 도판 모을 때 차라리 내용 정리하고 또 한 번 외우고 하는 거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략이라고. 그런 것들이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배워요? 첫째 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범위가 이렇게 돼요. 유화 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이거를 서양화라고 합니다. 판화, 수묵화, 소묘, 요걸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한 문제 나왔었죠. 3번 문제. 그죠? 크로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조, 조각, 공예, 디자인, 색채학, 뉴미디어 아트. 이런 형태로 되는데 전략을 세워보자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들은 미리 시작하고, 그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 될 것들은 조금 부담 덜고 나중에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지. 그죠?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미리 외웠다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상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요거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이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이따가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 줄 테니까 프린트만 해서 일단 보시고 전략을 세울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술교육론 사상과 학자 합니다. 오늘 뭐예요? 미술교육론 사상 학자. 자, 역대 기출에는 무엇이 나왔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입형으로 바뀐 게 벌써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2년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고 앞선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대체로 현대미술교육론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현대미술교육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정쌤 수업은 수업이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험 한번 나왔으면 그 시험에 맞춰서 그 다음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업이 똑같지 않습니다. 프린트물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 전 성격상 싫고 식은밥 먹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어요. 일단 안 맞아. 새롭게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주고 시험에 맞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두 가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역대 기출에는 무엇이 나왔는가? 가드너 쉽게 해서 기입형에서 가드너, 아른하임 나왔고 이번에 아이스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앞으로 나올 것들을 딱 집어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네.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5학년도 요번에 시험 나왔던 거요. 기입형인데 심화가 한 4문제 정도, 기초가 한 6문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월달에 해결하겠다는 거야. 얘는. 나머지 심화는 심화반에 가고, 심화라고 하는 서술형에서도 기초가 있어요. 걔네들도 사실은 1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1년 내내 올인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방학 때만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일단 1년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겠고, 충실하게 한 것을 바탕으로 1년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돼요. 자, 기입형 문항 영역별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예요. 여기서 말한 기초란 요 책에 있는 걸 말합니다. 요 책에 있는 거. 정세 미술이론 완전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2014년도 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다 절판돼서 요번에 또 나옵니다. 요번에 똑같은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고, 얘는 지금 이렇게 그 2도 인쇄예요. 2도 인쇄, 4도 인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인강은 칼라로 보는데 직강은 2도 프린트로 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직강 여러분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칼라로 보고 프린트 하려면 프린트하고,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직강, 여러분들 바로 직강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거를, 도판 같은 거를 칼라로 볼 수 있고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역별 기초라고 하는 건 요거를 말하는데요. 요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요번 연도 시험만 보더라도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쓰겠더라고요. 다른 책 하나도 안 보고 요것만 보면. 그러면 이 책이 무슨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좋은 책이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막 쉽게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공부해야 될 것들 여기 다 모았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모은 거지 뭐 대단히 잘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참고도서에서 읽어야 될 챕터나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 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고도서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참고도서 뭐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입을 그냥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참고도서 사야지, 빌려봐야지, 목 잡혀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읽다가 또 던져버리지. 그러고서 자기 마음은 뿌듯해. 참고도서 봐주니까. 그럼 뭐 하나 머릿속에 하얀 백지걸. 그죠? 요번 문제도 갖다 놓고 이 책 하나씩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겨보라고. 서술형 2번 아이스너 같은 경우 학생들이 아직도 답을 몰라. 그거 여기 다 고스란히 다 있어요. 고스란히. 답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 수강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안 보니까 그래요. 두 번째, 보긴 보는데 익숙하니까 그냥 넘겨. 자기는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외웠다고. 오늘 배울 겁니다. 브루너, 지식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책 작년에 배운 분인데도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얘부터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외우고, 외웠으면 찢어서 먹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낙서하고 이럴 겁니다. 오늘부터 막 형광펜 칠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스티커 또 별표 붙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나 이거 알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얘 버리고 새 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새 책으로. 다시 또 깨끗한 책을 놓고 다시 덤비는 거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역별 기초입니다. 두 번째, 짧은 용어. 그래서 용어 사전을 보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용어 사전. 이번 시험에서도 용어 사전에서 나왔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고전에도 마찬가지. 용어 사전에서 나왔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게 역대 문제를 다 분석한 겁니다. 이게 보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02년도부터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어떤 게 나왔다, 어떤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표현 같은 경우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무기죠. 분석 자료이면서 무기예요. 얘네들을 놓고 보면 얘네들은 거의 용어 사전으로 반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사전 보세요. 자, 앞에는 제가 얘기하고 뒤에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용어 사전 보세요. 용어 사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시했던 방향인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공부 방향이에요. 공부 계획. 이게 기초 전략이 되고 이 기초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 각자가 좀 바꿔보는 거지. 자기 스타일에 또 자기 환경에. 자기가 알바를 한다. 그럼 뭐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야. 봐봐요. 밑에부터 갑니다. 1, 2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1, 2월 달에 기입형 대비 기본서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용어사전 정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요때는 못 외워. 1, 2월이 지나도록 못 외워. 못 외운다고. 못 외운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맨날 잊어버렸어요. 뭐 머리가 뚫렸으니까 잊어버리는 건데 뚫린 거 모르세요? 머리가 뚫려서 잊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1월 때 못 외우는 거니까. 1월의 목표는 외울 것 찾아놓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운 목표는 1월 달에 이분들이 올해 합격할 용사들이 1월 달에 올해 시험에 나올 것들만 찾아놓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1월 달은 못 외워. 자, 그러면 어쨌든 찾아놨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가는 거야. 꾸준하게. 확인, 복수 꾸준하게 가는 거지. 6월까지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찾아놓은 곳을 외워나가는 거예요. 외워나가고, 자, 3월이 됐습니다. 3월은 서술형 대비를 해야 돼요. 얘를 기입형을 외웠건 안 외웠건 간에 일단 서술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쓰기 연습을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심화자료도 보고 교과서도 보고 참고도서도 보는데 기본서 했던 거 얘를 놓고 써가는 거야. 써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찾았던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 이때 내가 이거 찾았지 보면서 이제 그거 보고 써나가는 거야. 쓰는 거예요. 안 보고 못 씁니다. 이때 서술형 대비지만 절대 못 써. 자기 이름 겨우 써. 안 보고 못 써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때 쓰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이 쓰는 연습 언제까지 하느냐? 9월, 10월이 될 때까지 계속 써봐야 돼. 보면서. 계속 써보는 거야. 계속 써보는데 뭘 보는 거야? 1, 2월 달에 찾아냈던 자료 보면서 계속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때 외우려고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저절로 하다 보면 외워지고 이때 서술형 짧은 문장들. 자, 그런데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서술형의 답지가 4줄 나와요. 몇 줄? 4줄. 4줄이에요. 한 줄에 보통 글씨로, 여러분 글씨로 40자 정도 쓰는 한 길입니다. 이게 4줄 나와요. 그러면 160자? 그렇게 되는 건가? 그걸 다 써야 돼. 정답 5점을 받아? 아니, 천만에. 요번에 문제를 봤더니 그냥 조사 같은 거 뭐 형용사 뭐 이런 거 다 빼고 단어만 탁탁탁탁 쓰니까 한 줄 딱 끝나더라고. 그래도 5점 다 받아요. 그게 서술형의 특징이야. 결국 말이 좋아 서술형이지 걔는 기입형 여러 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어? 1, 2월 때 찾아놓은 거잖아. 1, 2월 때 찾아놓은 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하는 거야. 또 서술형 뭔지 맛은 보면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지. 자, 3월부터는 무슨 연습? 무슨 연습? 쓰는 연습. 근데 쓰는데 뭘 보고 쓰는 거야? 기본서에서 찾았던 1, 2월 달 자료 보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논술형 대비 5, 6월 달에 이제 논술형도 이제 맛을 봐야죠. 써봐야죠. 그죠?
써봐야 됩니다. 15줄 나오거든요. 몇 줄이요? 15줄. 그런데 요번 논술도 봤더니 15줄이 아니라 10줄 써도 10점 다 받더라고. 천만다행히 요번 논술 1번, 2번이 전부 다 수업 문제 풀이 때 했던 거예요. 문제 풀이 때. 저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이런 걸로 적중했다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요번 연도 7월부터 문제 풀이 때 했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서 논술 문제 2개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나오고 그 자료는 이제 공개적으로 뭐 말들이 많으니까 눈으로 보여줘야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보면 15줄 굳이 안 써도 다 10점 다 맞게 됐더라고. 역시 쓰는 것 문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가 중요한 거야. 단어가. 교육학이 있습니다. 교육학은 한 문제를 탁 쓰는 건데 걔는 서론, 본론, 결론의 체제, 서술형의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학은 어느 정도 첨삭은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전공은 첨삭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진다면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문장력 의미 없어요. 단어가 중요한 거야. 단어가. 서술형, 논술형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 기입형 때 찾아놨던 단어들. 이런 거. 자, 그렇게 되고 봐요, 이제.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뭘 알게 돼요. 이제 그때쯤 뭘 알게 돼. 그때쯤에 저는 기출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이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아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기출이란 여행하고 똑같아요. 아는 만큼 보는 거야. 기출 역시 마찬가지야. 아는 만큼 보여요. 지금 기출 열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거 답만 이렇게 알고 가는 거는 기출 분석하는 게 아니야. 응? 답만 하는 건 기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출 해설하는 거야. 해설. 정답 해설이야. 그건 분석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봤더니 다음에 이게 나올 것 같아라고 보는 거. 그게 본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본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1, 2월 달에 몰라.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쓴 잔을 마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몰라. 3, 4월 가도 몰라요. 잘. 5, 6월쯤 가면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서서히 하게 돼요. 어떤 필이 딱 느껴지거든. 이렇게 막 촉각이 어머 하면서 딱 자기만 딱 스티커 붙이고 쓰러질 때는 입 딱 다물고 글쎄요. 별로 안 죽을 것 같으네요. 그러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던 안 하던 간에 5, 6월은 반드시 기출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2월은 가장 중요한 기초 중요하게 찾아놓는 것이 중요합니까? 외워야 됩니까? 찾아놓는 게 중요하고 3, 4월부터는 뭘 하기 시작해야 돼요? 쓰기 연습. 쓰는데 어떤 걸 써요? 1, 2월에 찾았다는 거. 그 다음 5, 6월은 뭐 연습해요? 논술 문제 역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공부해요? 5, 6월 달에는? 기출 분석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7월부터 문제풀이를 합니다. 저 역시 문제풀이를 하니까 문제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로 이렇게 닥쳐서 봤을 때,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매우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시험 문제 유형하고 제가 거의 같다고 보고, 매년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요거 오늘 자료 보면 좌측 상단에 제가 임의대로 무지개 바로 위에다가 별표를 3개를 달아놨어요. 제가 조기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조기축구. 조기축구는 축구복에 우승을 하면 별을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복에 이렇게 멘테, 걔네들 아스, 하나들 다 이렇게 별들이 있잖아요. 브라질은 국가이니까 괜찮구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4개 달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승했다는 증표인데 저는
3년 연속으로 제가 문제 풀 때 가르쳤던 것들이 나왔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자신 있게 별표 3개 붙였습니다. 괜찮죠? 네. 떨보세요? 내년에는 4개 붙일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7, 8월 달부터 자신 있게 시험 문제 유형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모든 강사님들이 문제풀이 시작하니까 문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대체로 이제 제 생각엔 7, 8월 때는 영역별로 털어놓고, 그죠? 그래야 공부가 정리가 되니까. 9, 10월 달에는 실제 문제 유형처럼 막 섞어서 실제 문제를 막 그 궤도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과 스타일과 문제 모양새, 물어보는 방식들이 익숙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앞에서도 우리 수업회 때 들었던 친구 좌우측 다 그러면 문제까지 그러면 여기가 시험장인지 학원인지 구분이 안 가고 편하게 시험 보고 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보는 것과 굉장히 막 긴장하고 막 보는 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실제 문제 유형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11월 달에는 총정리, 그다음에 12월은 2차 이런 연간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그런데 자기는 3, 4월 달, 5, 6월 달에 뭐 교생을 가야 되거나, 그죠? 논문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엉키죠. 그죠? 현 상황이 좀 꼬이잖아. 그럴 경우 이제 상담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조금 버겁더라도 1, 2월 달에 찾아놓은 거를 1, 2월 달에 외우기 시작해보자. 그래야 3, 4월 달 교생을 가거나 논문을 할 때 조금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혹은 저는 뭐 그런 건 없는데 3, 4월 달, 뭐 1, 2월 달 모두 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이 절차는 밟아가는데 미리 쓰는 걸 좀 해보자 라든가, 아니면 용어 사전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기초 베이스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초 베이스 이걸 꼭 프린트를 해서 이걸 놓고 자기를 맞춰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사실은 작년에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맛을 보려고, 뜨거운 맛을 보려고 시험을 봤더니 논술은 시험 문제랑 저랑 거의 이렇게 면벽수도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이 굉장히 약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게 기초인데, 기본 베이스인데, 얘를 한 달 정도 땡겨서 서술형과 논술형을 같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개개인이 다르게 각자가 다르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제가 개개인별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이스너는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해요. 뭐라고? 교육적 감시관. 뭐라고? 교육적 감시관. 얼렁뚱땅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교육적 감시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사학습 방법을 바꿔주는 거.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사학습 방법을 바꿔주는 거. 그거를 교육적 감시관. 교육적 감시관이 뭐예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사학습 방법을 바꿔주는. 이제 그거 시험에 나올 때 됐습니다. 그거. 아이스너가 굉장히 미술교육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캐터링 교육과정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감시관, 이제 예술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그 교육과정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워커의 무슨 모형? 전혀 모르는구나. 워커 신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숙의 모형. 헐. 근데 이거 굉장히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는 거는 교육학이 완전히 바닥이란 뜻이야. 자, 그렇게 모형이 있어. 교육과정 모형이 있는데 예술교육과정을 제시한 사람이 아이스너거든. 근데 예술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교육적 감시관이야. 뭐라고? 교육적 감시관. 교육적 감시관 뜻이 뭐예요? 이제 그거 나올 때 됐다 이제. 자, 그렇게 이걸 베이스로 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꼭 프린트 하셔서 자기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 그다음에 자기 현 상황, 나는 알바를 해야 된다, 나는 뭐 학교를 다시 가야 된다, 논문을 해야 된다, 교생을 해야 된다, 뭐 나는 무척 많이 놀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게 아주 그냥 미친놈이라 그냥 나를 너무 괴롭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서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나는 그 기입형은 다 썼는데 서술형, 논술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미리 이제 좀 땡겨서 공부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상태를 말씀드릴 겁니다. 1년은 기입형 대비, 기입형 기초적인 건 1월 달에 끝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자, 외우는 것 아니고 찾아놓는 것. 1월 달 뭐 한다? 찾아놓는 것. 그래서 영역별 주요 내용, 관점을 제가 설명하고, 관점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아이스너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요번에 아이스너가 나왔다. 그렇지? 캐터링 교육관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번에 아이스너는 교육적 감시관이다. 이런 것들 관점이에요. 이런 게. 자, 작년에 가드너가 나왔습니다. 가드너. 항상 가든에 있는 사람. 항상 가든에 있어요. 가든에 밖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지식을 재구성하는 사람이야. 고기를 굽고 싶은데 숯이 없어. 그럼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나무 찾아서 부러뜨려가지고 구워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지식을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는 구성주의. 가든에 있는 사람. 누구? 가드너. 가드너가 아트 프로펠과 관련이 있거든요. 아트 프로펠의 평가가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야. 그런데 너로 끝나는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조금 전까지 얘기했어. 아이스너. 너시 이영재거든. 이 사람들이 비슷한 면도 있고 반대적인 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드너 프로세스 폴리오. 그러면 요번에 아이스너 캐터링 교육과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풀이 때 했단 말이지. 그게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런 것들을 내가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술사, 뭐라 해도 맥락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 기초 영어, 단어, 키워드 찾아 놓을 것이고요. 기입형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1월 달에. 그 다음에 기본서, 항상 이 책을 가져갑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자, 밑에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입형은 기초반 내용에서 나온다. 뭐라고요? 기입형은 기초반 내용에서 나온다. 정리 잘 하세요. 네. 1월 달을 보면은요, 오늘이 3일이에요. 그래서 교과 교육론. 다음 주는 교과 교육론. 오늘 교과 교육론 다 못 끝내요. 너무나 많아서 완전 쓰나미야. 여러분들 멍하고 이러고 갈 것 집에. 다 못 끝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현대교육론 일부를 하고 교육 과정을 합니다. 근데 이 교육 과정은 정말 수면제야. 얘는 완벽한 수면제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졸리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 불면증 평소에 시달리는 사람, 해설서 펴서 3분 안에 자게 돼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얘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그래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공부를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교육과정 해설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수업 끝날 때쯤에 차시 안내와 함께 준비물 다시 한번 말을 할 거고, 교육과정 해설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예요?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 어디 가면 되냐? 요 노량진 건너편에 서점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쁘게 제본들 해놨어. 그게 싫으면 아무 컴퓨터 켜서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들어가면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A4 용지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국가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 구체적으로 이따 써줄 겁니다. 2009 교육과정, 총론, 강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걸 다음 주에 반드시 준비를 해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0일 역시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이 19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17일이 토요일인데 17일은 올해 시험 본 사람들 2차 준비를 해줘야 돼. 안 하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
고화되는 거죠, 고화.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이제 1차 합격해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미치는 거지. 그 실기장 갔는데 뭘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어. 그냥 뭐 동양화 뭐 북 찢어놓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끝까지 내가 그래도 책임을 져줘야지. 그래서 그때 면접관이랑 다행히 또 요번에 합격했던 연구조교 몇 명이 합격한 선생님들 같이 모아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수업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월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은 교육학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수업할 겁니다. 오후에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표현 영역 하나 둘 셋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월달 동양화론,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이렇게 하고요. 14일 7주까지가 한국미술사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서양미술사랑 미학까지 다 해서 정리할 거고 한 번은 왜냐하면 우리가 10번 해야 되니까 1, 2월 달 합쳐서 주수는 8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번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월 전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다 되어 있어요. 이따 또 한번 보고 확인해 볼 겁니다. 학습 방법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서를 충분히 소화하셔야 됩니다. 얘를 충분히 시험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 요거 별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날린 것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 어쨌든 얘는 전체 통독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얘 중에서 선별해서 수업을 해줄 거고 여러분들은 선별되지 않은 내용조차도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 통독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맥락적으로 이해가 잘 잡혀요. 용어사전 좀 보시고 용어사전 보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앞에서부터 보는 방법, 뒤에서부터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기법으로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다 보면 기억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잘 아시죠? 기억부터 보다 보면 기억도 넘어가기 전에 앞에만 새카맣고 뒤에는 하얗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뒤에서 보다 보면 무거워서 보다가 그냥 이렇게 대고 이렇게 베고 잡니다. 두께가 아주 딱 좋아요. 두 권 쌓아놓으면 베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법만 찾아서 먼저 기법부터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번에는 유파 찾아서 유파를 정리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게 딱 얽히고 설켜서 어느새 한 권 다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어쨌든 용어사전도 개별적으로 가져오시거나 조별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조별로 상태를 보고 그냥 여기부터 하세요라고 찍어줄 거야. 교육적 감시간. 대답 봐 이거. 교육적 감시간. 개개인별로 용어사전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용어사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연구실로 개인별로 혹은 조별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상태에 따라 한글을 못 읽는다. 한글을 읽는데 전혀 머리에 구상이 안 떠오른다. 거기에 따라서 상태를 바꿔줄 테니까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개인별로 교사 방법을 바꾸는 거 교육적 감시간 됐습니다. 어쨌든 기본서를 빠짐없이 읽고 중요 부분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포스트잇 그 다음에 스티커 아끼지 말고 쓰세요. 뭐 가보로 남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막 쓰세요. 쓰고 막 별 딱지 붙이고 막 대신에 너무 큰 거 붙이면 옆에 끝이 다 먹으니까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아직 암기는 뭐야? 욕심. 중요 영역 단어장. 단어장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단어장 만드세요. 단어장. 역시 단어장도 가지각색이겠죠. 크기도 가지각색이야. 뭐 이 정도 한 장을 단어장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요 정도 접은 걸 단어장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요만큼 접어서 요 정도 크기 단어장 구멍 뚫려서 하는 거, 그렇죠? 아주 가지각색이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단어장이 있어야 돼요. 구멍 뚫린 거, 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
단어만 쓰셔야 돼요. 단어장이야. 문장장 아니에요. 무슨 장? 단어장. 그럼 뭐만 써야 돼? 단어만. 단어만. 보세요. 단어장 이렇게 있어. 많겠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많겠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 링으로 했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름 적어요. 대, 퐁, 포, 제.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입체파가 형태를 구분해서 다시점으로. 이거는 문장장이야.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세월을 까먹는 거야. 세월을 까먹는 거야. 그냥. 세 글자 미로 시작해서 지수로 끝나. 무슨 지? 이건 단어장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단어장 뭐냐? 대콩포제 그냥 분, 해, 이렇게만 써도 되겠지. 자기는 알아보니까. 남들은 몰라보고. 남들이 가져가고 싶은 건 단어장이 아니야.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남들 보고 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건 단어장이 아니야. 남들 이거 뭐야 하다 말았어? 그게 단어장이야. 자기는 알아보는 거.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얘 열 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해체, 분해, 해체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돼 있다고. 연상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파? 입체파. 뭐 이런 식으로 써는 게 단어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벌에 나오면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7, 8월 뭐 5주차에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막 써놔도 되죠. 낙서처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내용이 이렇고 아 이런 게 나왔다. 그 찾아보기도 쉽고. 요번에 나온 문제 서술형 문제, 대콩포제, 서술형 그런 것들이 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단어장이라고 그래. 단어장은 문장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써야 돼요. 문장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사전을 펼쳐놓고 용어사전 펼쳐놓고 단어장 만들 때 용어사전 쭉 읽어보고 중요한 거 단어만 탁탁 옮겨 적는 거예요. 방법 아시겠어요? 다음에 단어장 보여주면서 이렇게 봤는데 문장이 일단 있거나 서술형 목적어 뭐 이런 거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머리 그냥 그거 정말 미친 짓이야. 손 아프고 시간 가고 또 예쁘게 또 써 막 이렇게 막 또 빨간 펜, 주황색 펜 어머 하고 연고 펜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공부 안 돼. 그거 공부 안 돼. 공부 안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육학 기본 이론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학은 어찌됐든 기본은 들으셔야 돼요. 교육학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 교육학은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한 문제로 뭐 적중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옳지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좋지 않은 방법이야. 우선 이분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느 분은 그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 그리고 막 그 제가 아는 학원 여러 군데에서 내용 증명이 막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하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언제 수업이 없어질지 몰라. 그런 분한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튼튼하게 학원에서 제대로 노량진가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대체로 뭐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게 지금 공개적인 강의라서 뭐 누구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여러분들 샘플 강의 꼭 들어보시고 1열은 꼭 들어보는 게 좋아요. 1열은.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 시험을 볼 때 1교시 교육학 시험 보는 제가 그때 수원에 갔거든요. 추운데 그냥 막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대문 열고 제일 먼저 뭐 거의 막 이러고 있다가 학생들 오면 커피 주고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뭐 보고서 반가워서 막 우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서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데 저는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차에 교육학 볼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아마 노량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량진 문제 피해갔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머 이거 적중 못했어 막 이렇게 갈 게 아니라 1년간에 자기 교육학 공부했던 걸 한번 되돌아봐야지. 그죠? 그래서 교육학도 교육학 교수님들 바라보고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그걸 기초로 하되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교육학은 강론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강론서란 교육학도 범위가 있잖아요. 뭐 교육 심리학, 교육 행정,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교육 철학, 그치? 교육 공학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단권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 그런 걸 강론서라고 그래요. 최신 교육 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신 교사학습 설계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론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빌려서 보는 것이 이 논술형에는 딱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는 논술형에는. 교육학 그렇게 하시고 전공 논술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학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전공은 15줄에 서론, 본론 쓰다 보면 15줄 끝나.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 전공은. 언제 그거 쓰고 있어. 그냥 단어만 착착착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은 꼭 강론서가 도움이 되고 전공은 굳이 강론서 필요 없고 기본적인 것만 찾아내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늦지 않도록 좀 수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기수강을 했다면 작년도 듣거나 했으면 그 자료나 그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가 복습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강과 직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강이라고 그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둘 다. 인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집에서 혹은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죠. 그죠?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홀딩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맞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안 되고요. 직강은 이렇게 선생님 직접 대면하니까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질문도 가능하고 진도를 어쨌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인강생들이 대체로 자기가 공부하고 복습하면 그 다음 강의를 듣는 반면에 직강은 어쨌든 막 따라가는 거야. 단 결석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효과는 직강이 좋습니다. 효과는 직강이 좋으니까 결석 최대한 하지 마시고 단 직강을 오는데 과정에서 오고 가는데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저나 봄까지는 뭐 그 정도는 투자해둘 수 있는데 문제풀이 기간이나 9월 달쯤에는 그렇게 멀면 직강을 좀 고려를 해봐야 돼. 그 기간에는. 그러나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직강이 훨씬 좀 유리할 것 같고 자기 성격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인강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겠고 직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출결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겁니다. 공부 방법, 계획, 특히 1, 2월 달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희망하는 스터디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줄 거고 오늘 스터디를 구성할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스터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 용지가 있거든요. 신청 용지 그거에다가 좀 꼼꼼하게 써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터디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매주 확인해요.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결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서 오늘 배운 걸 다음 주에 평가합니다. 형성평가. 매우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 문제들이 결국은 7, 8월 이후에 문제풀이 때 나올 문제들이에요. 형성평가를 하고 이 평가지는 다 수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써보고 자기 노트에 옮겨 적고 그죠? 혹은 책에 체크하고 그다음 문제집 다시 또 이렇게 걷는 겁니다. 직강에서만 시행하겠습니다. 이건. 문제를 걷는 거기 때문에 인강에서는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습 계획은 주간하고 일일 학습으로 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게 나갔을 거예요. 요거. 요거 다 찾았죠? 자, 요거는 위아래 상하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넘겨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꼽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지? 자,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건 주간학습계획표. 저 밑에는 일일 생활 실천표. 요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한 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먼저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그렇지? 오늘 집에 가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지라고 큰 덩어리로 이렇게 네 덩어리, 하루에 네 덩어리 나눠서 대체로 나는 뭐 한 덩어리는 교육학, 한 덩어리는 전공, 하나는 좀 쉬고 그렇게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쉬어도 돼요. 정말 좀 쉬면서 하자고. 쉬면서. 나는 못 쉬지만 여러분들은 좀 쉬면서 그래야 좀 정신도 좀 이렇게 맑고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도 좀 보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네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계획표예요. 이 계획은 계획일 뿐이야. 계획은 계획일 뿐이야.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도 있고 실천 못할 수도 있죠. 요거는 그대로 실천했던 것들, 자기나 생활 실천을 적는 거야. 적어놓고 일주일 보면 나는 사실 교육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못했다. 왜 못했을까? 내용을 봤더니 친구랑 놀음 뭐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못했다. 왜 그랬을까? 늦잠 잠. 뭐 이런 거 다 써 있겠죠, 그렇죠? 이걸 보면 계획대로 자기가 실천하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해보고 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거야 아마. 일주일을 쓰고 나면 자기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띄엄띄엄이라도 한 달에 2번씩이라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첫째 주에 제가 좀 드렸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가 7, 8월 달에 좀 다 잡으라고 7, 8에 준 적도 있고 그랬더니 너무 늦게 다 잡은 것 같아서 마음을 5, 6월 달에 준 적도 있고 그랬어요. 작년에 3, 4월 달에 줬는데 이제는 1월 달에 줍니다. 아예 1년 하고 그중에서 매일 하는 건 좀 부담, 매주 하는 건 부담이 되면 한 달에 2주라도 한번 하는데 대신에 1일은 한 주는 꼬박꼬박 해야지. 그렇죠?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지만 계획대로 다 100%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걸 기록을 놓고 확인해 보면 그 이유를 알아. 그리고 자기 생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지력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꼭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하면 다시 이렇게 넘기면 또 똑같은 세트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및 일일 학습을 이렇게 좀 하고요. 공부도 포스트잇, 단어장, 다양한 학습법, 잘 되는 시간, 나른한 시간 이거 다 파악을 해서 그때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특히 멀리 오고 가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짜투리 때 가장 좋은 게 단, 장 그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 생활 실천표 실천한 거 실천해서 전공은 뭐 색깔 달리, 교육학은 색깔 달리 이렇게 해야 한눈에 보여. 한눈에. 이건 이제 뭐 경북 합격했던 사람인데 솔직하게 다 적는 거지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검사합니다 이렇게요. 요번에는 아직 최종 합격 발표를 안 해서 요번에 쓴 사람 건 아직 찍지를 못했어. 그렇잖아. 아직 6일 날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뭐 그 막 그래요. 또 뭐 교회 점심 뭐 휴식도 어찌나 많이 하는지 완전 국회의원이야.
근데 공부한 것만 제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가 가장 좋아요. 하루에 공부 덩어리가 한 3덩어리나 4덩어리 정도 있을 때가 가장 좋아. 그렇게 돼서 일주일간 꾸준하게, 최소한 요 정도 2덩어리가 일주일간 꾸준하게 있으면 좋아. 좀 놀 때 놀더라도. 부담을 갖지 말고 좀 놀 때 놀고, 노는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하되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돼. 매일 공부를 해야 돼, 매일. 시간 관리, 일일 학습하시고 주간 학습하시고 연간 학습표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1년에 끝냅시다. 아, 여기만? 아, 그쪽은? 뭐 한 3년 걸리려고? 1년에 끝냅시다. 그러려면 이렇게 세워. 이렇게. 봐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대학교나 대학원은 그 학교의 명성에 관계없이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죠? 졸업장을 주면 그 졸업장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 그치? 그건 이제 공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수가 수업이 엄청 개판이라도 졸업장은 주잖아. 그죠? 우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사범대학교 4학년 내내 다녔지만 임용 관련해서 공부 얼마나 했어요? 교육대학원 5학기 내내 다녔는데 임용시험 합격할 만큼 공부 되든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는 투덜투덜 되지만 학교 가면 네 교수님 할 수밖에 없어. 왜? 졸업장을 주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학원 졸업장 줘요? 안 줘요. 단 그 시험에 합격하게끔은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이 중요한 거야. 수업으로 승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수업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합격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야.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 수업에만 따라오시면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러려면 1일, 주간, 연간으로 하셔야 돼요. 하루에 공부 4시간 이상 하시면 됩니다. 과거 선택형 때는 13시간씩 했어요. 내용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항수가 40문항이야. 보기도 기억낸 디귿 니을 미음. 공무원은 그 선택형도 1, 2, 3, 4 막 있었는데 최근에는 5번으로 늘어났지만 뭐 임용은 처음부터 1, 2, 3, 4, 5 막 이래요. 6, 6이면 6이고 2이면 2이지. 참 애매해요, 오자가. 왜냐하면 연필 굴릴 수 없잖아. 연필 굴리면 하나 백도 나오는데. 막 그렇게 어려우니까 책 엄청 읽어야 되니까 공부 14시간 막 했어요. 13시간. 근데 지금은 기입형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대신에 매일 해야 돼. 시간을 좀 줄여도. 그리고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간 복습하고 전공한 요일이 첫 주 시작이다 생각하고 다음 주 계획표를 세우는 거 아까처럼.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해보고 반성하고 그 다음 주로 계획 세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획은 계속 바뀌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용어 사전을 보기로 했다. 잘 봤으면 그 다음 번 볼 필요 없잖아. 다른 책 봐야지. 그럼 또 바뀌는 것처럼 계획은 세웠는데 실천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자기는 오전에 잠이 너무나 많아. 근데 계획표에는 오전에 공부 큰맘 먹고 했는데 눈 떠봤더니 12시야.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러나? 미쳤나? 뭐 막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 더 안 돼. 차라리 공부 계획표를 바꿔. 오전에 자. 그 다음에 밤에 공부해. 바꾸는 게 좋지. 그러니까 공부 계획표는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고 자기 실천에 맞춰보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2015년도 1년 커리큘럼 가는 게 좋겠다. 매일 책 보셔야 돼요. 무슨 책? 기본서 매일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능사 아닙니다. 많은 시간보다는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집중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집중할 때 그 아주 안 좋은 세대, 여러분들 좀 불행한 세대예요. 사실은. 아마도 과거에 편지 쓰던 세대들 있잖아요. 그 세대들은 시험을 더 잘 봤을 거예요. 논술 같은 거. 교육학 논술 특히. 여러분들은 이걸로 하다 보니까 쓰는 게 좀 안 되고, 두 번째는 문자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30분, 어느새 1시간. 그래서 이 문자 하는 건 저는 사양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1년 동안은. 꼭 필요한 것만 문자하고, 문자도 아주 간략, 간단, 명료. 자니? 잔다. 자라. 그거. 밥 먹나? 먹자. 끝. 뭐 이제 간단하게 하는 문자, 친구 간에도. 그래야지 문자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 1년간은 문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세대가 그러니까 좀 짧게 하는 습관. 주변에 양해를 좀 구하세요. 1년간 카톡은 쉽니다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지? 좀 문자 같은 거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아. 집중이 안 돼. 끊이지 않도록 공부하시고. 요게 봤던 단어장이에요. 작은 거. 그죠?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더라고요. 그 포스트잇 막 붙이고 여기 회화, 뭐 전통회화, 과목마다 이렇게 달리한 거. 노트 정리는 일종의 서브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책에다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워낙 성격이 굉장히 미니멀적이다. 굉장히 기계적이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조교가 한 거거든요. 조교가. 책상에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탁 떼서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깔끔해요. 얼른 너무나 잘했어요. 정말 필요하면 인터넷 조교가 있는데 그 인터넷 조교가 쓴 노트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거지. 정말 노트가 안 되고 노트는 하고 싶고 막 잔학계나 노트, 뭐 서브 노트 어떡하겠어. 뭐 복사라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되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다음에 노트 필기는 이렇게 뭐 안 하셔도 되겠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좀 하시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글자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서를 쭉 하면서 미술 교육학의 전체 흐름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럴 땐 좀 하고 나머지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노트 필기, 서브노트는 굳이 이런 경우는 책에다 한 스타일이에요. 책에다. 이 사람은 서브노트가 없죠. 앞 사람은 서브노트고 이 사람 서브노트가 없는 거야. 그래도 다 합격해.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아시겠죠? 네. 스터디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싶은 사람은 요번에 오늘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연초 1월달 개강할 때 오늘 구성을 해줄 거고요. 문제풀이 때 한 번 또 바꿀 거고 2차 때는 또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매 간에 스터디를 한데도 지역이 서로 응시 지역이 다르면 같이 스터디 못 시켜줘. 엄마가 시험 봐도 같이 스터디 못 합니다. 지역이 다르면. 다를 경우만 묶어야지 같은 지역이면 안 된다 이거야. 어쨌든 경쟁하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은 지역 응시를 했으면 스터디는 2차 때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때까지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구성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학습 수준이 동질한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가 공부 잘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해요. 초수가. 그죠? 입장 바꿔봐. 장수생이 초수랑 하고 싶어 하겠어? 아니에요. 근데 꼭 초수는 장수생이 해달래. 그거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는 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수생이야. 근데 장수생이 장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실력은 있지만 왜 자꾸 떨어질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터디를 모이면 자기가 공부 잘하니까 자기가 말빨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 얘기 막 해줘. 그리고 어떤 거 하면 그거 안 중요할 것 같아요. 딱 차단한다고.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장수생들일 경우는 마음을 정말 비워놔야 돼. 백지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책도 다 엎어버리고 새로 새 책 받아서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도 장수생은 장수생끼리 모이고 초수는 초수끼리 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초수가 합격자가 안 나오느냐? 초수 합격자 많이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합격 수기 보시면 알아. 매년 나와. 그러니까 초수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 장수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일단 1년 가다 보면 9, 10월쯤부터는 대체로 평이해집니다. 실력이. 아무리 초수고 아무리 장수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스터디를 학습 수준이 동질한 집단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홀수가 좋고. 의견이 분분할 때 짝수면 의견이 안 나눠져. 방식은 매주 복습 중심으로 합니다. 요건 내가 구성이 되면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그 다음에 대체로 제비뽑기 통해 가지고 지나간 학습 발표하고 대체로 그런 겁니다. 매주 점검하고요. 자, 이거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판 정리 사실상 불필요. 도판 정리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야. 괜히 칼질, 가위질, 풀칠, 프린트 이거 아까워. 굳이 필요 없어. 굳이.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임용고시 카페. 여기 오시면 정회원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직강생이니까 직강생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 직강생 신청하면 직강생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직강생들이. 그리고 가끔씩 제가 수업 자료 같은 것도 올려주니까 직강생 신청은 오늘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이게 다른 구축 체제로 갑니다. 네이버 쪽은 기출문제 해설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갈 거고요. 앞으로는. 여기선 일반 질문, 상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주로 이쪽으로 많이 몰아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로 네이버는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 검색하는데 기출문제 모를 때 검색을 많이 하니까 블로그 네이버 쪽에는 기출문제 쪽으로 뽑고 다음 쪽에는 대체로 커뮤니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상담 쪽에 이걸 몰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직강생은 직강생 등업을 하셔야 됩니다. 할 때 저 등업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김태희 뭐 이래 버리면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홍길동, 그 다음에 1, 2월 강의 이렇게 하시고 등업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등업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 감추고 싶으면. 근데 뭐 이렇게 뭐 불필요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부끄러워 임용하는 게. 어쨌든 그 이후에 바꾸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올릴 때만 실명, 그 다음에 등업되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고. 자, 문제는 인강생인데 제가 뭐 강의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티치스파죠. 이거 박무가 임용고시 이게 아니라 티치스파예요. 티치스파. 티치스파가 지금 이 강의를 찍으면 서울 강의예요. 근데 인강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수업을 시작하는 날짜와 홀딩하거나 끝나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직강은 딱 3일, 그 다음에 2월 말이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인강은 그게 천차만별이라서 인강은 어떻게 관리가 안 돼. 인강은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강생은 우리 카페에서는 그냥 정회원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관련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일로 보내주니까 여기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강생이 직강 등업이 안 됐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OT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중국. 내년에 합격하시면 그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는 일본이나 중국 밑에 이제 저 태국 이런 쪽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수묵화로 유명한 장강, 당나라 시인들, 묵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곳 여행을 좀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는 이 돌이 인공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다리예요. 이렇게요. 돌다리 밑으로 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이태백이 너무 놀라가지고 술 마시면서 시를 읽고 막 그랬었던 데가 이 자리예요. 합격하면 가실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갈 수 있어요. 합격하고 가세요. 여기서 이태백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천생아재 필유용, 비유용 이렇게 있는 건데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필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를 읊었단 말이에요. 그냥 도도하게 하늘을 향해서. 그죠? 하늘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어. 교사의 틀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보면 체육과 애들하고 미술과가 다르고 좀 미안하지만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하고 또 다르고 경찰 준비하는 분들하고 달라요. 학원가에서 보는 사람들,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임용 준비하는 사람하고 경찰 준비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틀이. 달라. 교사라서 아무래도. 분명히 하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제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하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쓸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늘이, 그지? 나의 제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반드시 나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교단에. 어디에? 교단에. 그 마인드로 1년을 가셔야 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천생아재, 필, 유, 용. 어디에 써요? 교단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네. 그래요. 그래서 1년간 화이팅하고 1월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